음, 교과서 풀이 해볼 건데 대단원 평가학인데 2단원이거든. 근데 2단원에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개꿀이지. 근데 들어가는 유형이 어렵습니다. 2단원 전체를 다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어, 내용은 문제는 적지만 내용은 많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열심히 풀어봐야 돼.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래도. 자, 여기서 14번, 5번까지는 안 들어갈 거야. 이번에 최대 최소는 들어가는데 극대극소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차피 최대 최소 하려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문제는 풀어볼 필요 없지만 개념 복습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16번부터 풀면 되거든. 16번부터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3번도 최대값이니까 깔끔하게 대단한 마무리가 16번부터 25번까지 다 들어가. 그러니까 공부하기 좋죠. 자, 봅시다. 함수 그래프 개형을 잘 알아야 이런 문제는 편하게 푸니까 기본 개념이 부족하면 다시 개념 강의로 들어가자. 자, 얘는 3차 함수잖아요. 근데 그 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 모양, 이 모양, 이런 늘어진 모양 총 3가지가 있는데 얘는 미분했을 때 개수가 2개, 1개, 빵개죠. 그러니까 근의 개수가 중요해집니다. 누구 근의 개수? f'x의 개수가 중요해져.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여기서 판별식, 이런 모양에서 판별식은 영이하다. 이 정도만 개념 복습할 테니까 상세한 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f'x를 계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면 3x제곱 더하기 2kx에 마이너스 2k거든. 이거는 0이라 생각해 주시고 왜 뭐 그림 모양 따질 거니까 해주시고 판매식 영리하다. 근데 얘는 짝수니까 4분의 D로 갑시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6 얘 두 개 곱하기니까 플러스 6K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얘가 영리하다. 그 말은 인수분해 해볼까? 바로 나오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마이너스 6이랑 0이죠. 그러니까 K 범위는 마이너스 6 이상 0이야. 근데 정수개수 구하라 했거든. 그러니까 양 끝에를 빼면 됩니다. 0 빼기 마이너스 6은 6인치. 근데 둘 다 이상 이하니까 개수는 더하기 1식에서 7개입니다. 못 믿겠으면 하나씩 세봐요. 네,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자. 자, 17번. 이런 문제 너네 학교 선생님이라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고 별표입니다. 얘는 의미가 뭐냐면 도함수 그래프를 보고 얘의 그래프를 봐서 얘를 그리자라는 거거든. 근데 4차 함수부터는 뭐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림을 보고 추측해서 그리는 거야. 근데 보면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냐? 도함수는 기억하세요. 부호가 중요합니다. 부호만 따지면 됩니다. 여기서 막 이게 값이 얼마냐 이런 거 따지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부호를 따지는 겁니다. 도함수에서는. 어쨌든 마풀이 되고 점은 총 3개에서 부호가 바뀐다. 극소, 극대, 극소. 됐죠? 라가 될 거야. 됐죠?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럼 얘는 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지. 그죠? 마 1, 2, 4 이런 그래프입니다. 극소, 극소, 극대, 극소. 근데 이런 조건이 추가로 있는 거야. 이 볼록볼록을 조금 더 힌트를 주기 위해서 얘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랑 4 사이에는 마이너스 1이랑 4 사이에는 지금 0이 끼어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보면 마 1, 4, 2를 보시면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지금 이런 느낌이지. 얘 두 개는 왜 FE가 더 큰지는 알겠죠? 그림상에서. 그러면 얘랑 마이너스 1 사이에 0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나? 마이너스 1을 좀 낮게, F-를 좀 낮게, 그 다음에 F4를 좀 높게 그려야 돼. 뭐, 함수 크기 차이가 난다 했으니까. 근데 이 사이에 0이란 말은 y가 0, 즉 x축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얘랑 얘 사이 이 두 개 극소값 두 개 사이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야. 됐죠? 여기까지 그린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금 방금 뭐 했냐면 도함수의 0이 되는 값을 이용해 가지고 fx 그림을 y는 fx 그림을 유추해서 그리는 겁니다. 물론 추가 조건인 얘의 도움을 좀 더 받아가지고 됐습니까? 이 조건 도움 좀 더 받아가지고 좀 더 그렸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면 돼. 자, 3에서 값은 어떻게 되냐? 지금 요거 좀 흐릿해서 제대로 해보면 얘가 x는 마이너스 1인 곳이고 얘는 x가 2인 곳이고 얘는 x가 4인 곳이거든요. 그럼 3은 2랑 4 사이 이쯤이겠지? 근데 얘는 당연히 x축보다 이만큼 위에 있는 점 아니니? 이 점은? 그러니까 양수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는 당연히 이것만 봐도 마플 부호 바뀌고 0이니까 극소 맞죠? 자, x축과 4점이라는데 지금 그림에서 점 2개지. 2점만 교점이고 F4가 위로 붕 떠버리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서는 교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개만 서로 나는 4점이 아니라 2점이야.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2번. 18번도 갑시다. 자, 얘는 언뜻 보면 극소 극대값 이건 뭐 극대 극소 구하는 건가 싶은데 그게 아니야. 어디에서 뭐뭐에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x 좌표를 찾는 중이야. 그지? x 좌표를 찾는 중인데 그럼 어디에서 극대극소를 찾느냐를 할 때는 이 친구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된다면 도함수에서 는 0인 곳을 찾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거든. 도함수가 0인, 즉 도함수의 해라고 봐도 될까? 도함수의 해가 이 친구 범위에서 한 개, 극소값이니까 뭐 하나 있단 소리겠죠. 그다음에 1보다 큰 곳에서 한 개니까 수의서에서 나타내보면 이렇게 있으면 빨간색, 주황색으로 해볼게. 이 친구 해를 뭐 알파, 베타를 할까요? 그러면 하나는 알파는 이 사이에, 베타는 1보다 큰 쪽에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최고차항을 슬쩍 곱해보면 f'x 이차계 구할까?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a 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이 확실히 음수거든? 그러면 얘는 요 알파 베타 사이로 위로 올라오겠지? 얘가 도함수 그래프야. 20번 방해되니까 살짝 나중에 지울게. 조금 나중에 다른 거 보고 풀다가.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경계에서 갈라졌죠? 그래서 뭐냐 얘는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알겠죠? 아니면 근의 위치 판별 문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고1 때 부등식 단원 맨 뒤 문제지. 자, 이거 푸는 방법은 판별식, 축, 경계, 값, 부호 세 가지를 이용해서 풀었거든. 근데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어. 써봤자 어차피 다른 거 포함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얘는 두 근이 확실히 분리된 모양밖에 안 되거든. 문제 오류가 없으면. 얘는 그래서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항상 0보다 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써봤자 의미가 없어. 그래서 패스할 겁니다. 쓸 수 없다가 아니라 써봤자 어차피 무조건 만족할 테니까 패스한다는 뜻이야. 축은 잘 보면 축은 보통 경계 오른쪽 왼쪽에 있냐 따지는데 1은 축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축이 1 왼쪽에 있을 수도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거는 이거저거 다 된다는 얘기니 쓸모가 없어.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근이 둘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두 개의 가운데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도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축은 마이너스 1로 좀 써먹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로 좀 축을 구해보면요. 축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즉 2차항 계수와 1차항 계수 비율입니다. 여기서 2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10이고요. b는 1차항 계수 2a겠죠? 2a 올려오면 얘는 6분의 a야 축이. 그럼 6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게 되겠죠. 느낌상 얘도 별 쓸모는 없어 보여요. 좀 헷갈리니까 정답이 될 만한 거는 좀 진하게 검은색으로 할까요?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된 부등식이니까 좀 후보에 넣어야 됩니다. 자, 이제 경계값 보호는 마이너스 1과 1이 경계잖아. 이 두 경계에서 함수값을 구해보는 거야. 지금 얘는 대각선을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교점은 어쨌든 f 프라임 x가 함수였기 때문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부호와 f1의 부호를 따질 건데 얘는 이 그림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려면 아래쪽에서 교점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음수입니다. x축 아래쪽이니까. 그 다음에 f'1에서는 위에서 만나니까 양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서 f'x식은 얘니까 여기에 1, 마1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보자. f'-1은 조금 암산할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제곱.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 0보다 작다죠? 그 다음에 f1의 값은 마이너스 6 더하기 2a 플러스 4a 제곱이 0보다 커야 돼. 자, 이 친구 2로 나누면 있잖아. 그럼 식이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2로 살짝 나눠보자. 순서도 바꾸고.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마 3은 0보다 작다. 그치? 그럼 이 수분에는 2, 1, 3, 1 되고 마 풀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a는 하나는 2분의 3, 하나는 마이너스 1인데 사이 범위겠지. 그래서 이 친구 해는 첫 번째 식 해는 a가 사이 범위니까 마이너스 1 초가 2분의 3 미만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f 프라임 1 요식도 좀 정리를 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는데 이 약분하면 2a 제곱 이쯤 잘 안 보일 건데 캠 때문에 잘 안 보일 거야. 4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요거 신경 쓴다는데 계속 캠 쪽에 겹쳤죠. 신경 안 보이시면 잠깐 캡처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미안합니다. 캠 위치를 계속 생각을 안 해. 내 화면에는 이 캠 위치가 잘 먹혀서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다 찍고 나중에 알아차렸어. 어쨌든 2a 제곱 마이너스 a 마 3이 0보다 크다는데 얘도 인수분해 하면 2, 1, 3, 1에 a이고 마 a가 나와야 되니까 위가 마 풀입니다. 마 1 플러스 2분의 3. 잠깐만. 아까랑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졌죠? 이거 플러스 2a인데 계속 잘못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럼 얘 보호도 반대입니다. 보호 반대로 해야 되거든? 하면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입니다. 알겠지? 맞나? 아니지. 계속 반대로 하고 있죠. 으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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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아. 요거죠? 그러니까 a는 1이고 플러스 1이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경계인데 크다 했으니까 바깥쪽 범위. 그러니까 a는 여기다 적을까? 최종 범위는 여기다 적을게 깔끔하게.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또는 a는 1보다 크다.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이 친구 두 개 해는 연립해야 되지. 지금 경계값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 왼쪽이니까 안 그려봐도 탈락이고 이 친구랑 이 친구 오른쪽이 겹쳐서 a는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올 거야. 이게 경계값 부호였고 축은 아까 전에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했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6보다 a가 크다인데 요 범위는 얘를 다 뒤덮을 수 있잖아요. 다 얘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최종해야. 얘가 최종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a는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지금 설명한다고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얘는 다시 말하자. 얘는 이 도함수의 근의 위치로 푸는 문제니까 근데 이 도함수는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에서 혹은 근이면 2차 방정식이라 해도 되겠지.
2차 방정식의 근분리 문제다. 근의 위치 찾기 문제다. 그래서 보일 때 좀 어려웠던 유형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도 이해가 어려우면 찾으러 오세요. 물으러 오세요. 자, 이렇게 19번 같은 경우는 원기둥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정확하게나마 그리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부피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높이를 h를 할게. 반지름 r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합이 60이니까 r 더하기 h가 60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부피가 최대라 했거든. 그럼 v를 부피를 하면 파이 r 제곱 밑면 넓이 곱하기 h 높이거든.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이때 이제 h를 문자를 없앨 거야. 왜냐? 반지름 길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 게 다기 때문에 높이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h를 없애자. 60 빼기 r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파이 r 제곱 곱하기 60 빼기 r 이 친구가 v인데 그러면 r을 미지수로 생각하면 r에서 v로 이 함수로 생각하면 얘는 3차 함수가 되지. 그죠? 3차 함수가 되니까 3차 함수의 최대 문제구나. 최대값 문제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단 말이야. 근데 얘는 xr편이 쉽게 구해져. r제곱이 0이고 60-r이 0이면 r은 0이거나 r은 60이거든. 자, 근데 여기서 별표입니다. 3차 함수에서 이런 모양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중근이 생기지. 별표입니다. 진짜 중요해. 중근이 생기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세요. 그 중근이 생기면 그림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빨리 그릴 수 있어. 0이고 60이잖아요. 이게 R축이라 합시다. 자, 근데 이 중근은 반드시 이런 접선, 곡선과 접선의 교점이 되거든요. 알겠지? 증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 접선과 곡선의 교점에 이 한 점에서 중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곡선이 겹쳐하는 얘기인데 지금 얘는 살짝 전개보면 마이너스 r 세제곱짜리 음수인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야. 그러니 일단 교점이 x축이랑 두 개 이상 만나는 그래프는 음수에서 이런 그래프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교점이 아무래도 한 개씩밖에 안 생겨. 가로 교점이. 그러니까 이 그림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야 곡선에서 접선이 생겼다는 얘기지. 접점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근데 위에 접선이면 이게 이 왼쪽 교점이 0이고 오른쪽 이 한 점이 6이어야 되는데 근데 0에서 중근이 생겨야 되잖아. 근데 얘는 곡선과 접선의 관계가 아니니까 탈락. 그래서 밑에 선인 이 모양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R의 범위도 R은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크죠. 그러니까 R은 0보다 크고 60보다 작다 범위를 저절로 가지게 됩니다. 이 안에서 V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때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극대값이 되는 곳이 최대가 되죠. 이때 R을 구하라는 소리가 돼. 자, 근데 여기서 풀이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거든. 그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상차함수 접선일 때 이런 두 근의 접선일 때 비율 관계를 좀 잘 보셨으면 변곡점이라는 것도 있고 극대와 이 두 교점 사이 비율은 1대 1대 1이거든요. 이걸 아시면 20, 40, 60이 자연스러우니까 R은 40cm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 조금 치트키 같은 방법이지. 이게 혹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최대와 극소점과 교점 이렇게 교점 두 개 나올 때는 이 가운데 변곡점이랑 이 점이랑 극대점이랑 항상 비율이 1대 1대 1 세 칸으로 나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두 번째 칸이 위치해 있으니까 40으로 구해도 되는데 뭐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 이 증명을 사실 따로 거창하게 시간 잡고 크게 해야 되거든. 그게 좀 불합리하다 싶으시면 언제 극대가 생긴지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부피를 미분한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파이는 전부 묶을게. 나중에 미분해서 곱할게요. 자, 그러면 아니면 양변의 파이를 약분해도 되고요. 어쨌든 그 마이너스 r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60r 제곱, 파이는 한 번에 묶을게요. 그럼 이 친구 미분하면 상수는 미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곱해도 되니까 극한값 혹은 미분 정리죠. 어쨌든 3r 제곱 플러스 120r입니다. 물론 맨 앞에 파이도 있을 거지만. 자, 근데 요거 인수분해 잠깐 해보면 마이너스 3r로 묶어보면 말이야, 얘는 r 더하기 40이죠. r 빼기 40이죠. 미안합니다. r 빼기 40이죠. 곱하기 파이지.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파이 r 곱하기 r 마이너스 40, 이렇게 미분할 수 있지. 이게 0이고 이거 0이니까 r은 40에서 또 그 값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40cm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함수 구해가지고 구하면 또 구할 수 있기는 한데, 비율 관계를 알면 정말 쉽다는 얘기입니다. 차차 더 배우는 걸로 하자. 자, 20번 해볼게. 20번 보자. 20번 보시면 방정식 A가 한 개의 근과 서로 다른 두 개. 얘도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수학 중심에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나 같은 이 친구를 휙 넘기는 걸로 볼 것 같아. 그러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k다 해놓고 풀면 좋지 않을까. 그럼 잘 봐요. 이 친구는 이제 y는 하고, 이 친구도 y는 마이너스 k라 하면 그래프에 두 그래프가 같다. 그래프의 교점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봅시다. 근데 이 친구도 모양을 잘 보면 있잖아. 4x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얘는 0, 얘는 풀마 루트 3이겠지? x가 0일 때는 x 제곱이 3이니까 풀마 루트 3이야. 그러면 잡아 0, 마 루트 3, 풀 루트 3이 교점 3개인데 최고차항이 양수고 x축이랑 교점 3개일 수 있는 거는 요 모양밖에 없거든. 근데 이건 미분 한번 딱 하면 증명이 되긴 하거든. 미분 한번 딱 하면 있잖아. 12x 제곱 마이너스 10이고 x는 풀마 1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 더 알아둡시다. 이런 모양 가진다 하기 이전에 있잖아요. 사실 마 1과 1은 뭐 이거 이전에 이 모양 있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잘 나오는 거거든. 자, 봐봐. 집중하셔야 돼. 중요한 유형입니다. 너희들 지금 자습할 때 찍고 있어가지고 소리 못 지르지만 중요한 유형이거든. 근데 글씨가 왜 이럴까?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상수항밖에 없지. 미친 미안하다. 그 홀수항밖에 없죠. 홀수항밖에 없죠. 짝수항은 하나도 없는 식의 모양이지. 그러면 기함수예요. 기함수가 뭐냐면 원점 대칭이야. 꼭 기억하셔야 돼. 유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fx가 지금 바로 유도해 드릴까요? 증명해 드릴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인데 기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x에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인데 지금 얘 지금 부호만 딱 바뀌었지.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같으려면 부호도 바뀌어주시면 되지 않나? x 부호도 바뀌고 전체 부호도 바뀐다. 그러면 위아래식이 똑같아지겠지. 그러면 x, fx가 잘 보이니? x,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즉 xy 부호가 다 바뀌었죠. 그렇나? xy 부호가 다 바뀌었죠. 그렇지? 이런 걸 우리가 기함수라고 불러. 원점 대칭이지. 됐니?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점이 원점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이걸 길게 강조하냐면요.
이 친구랑 이 점과 이 점도 있죠. 극대점과 극소점도 이게 대칭점이야. 알겠지? 이때 y좌표는 정확하게 부호만 다르겠죠. 됐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구하면 끝이 문제야.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 집어넣잖아. 그러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10이 되거든. 뭐가? 이 친구를 fx로 둘 때 f 마이너스를 구한 거거든. 8이잖아요. 이 높이가 8이라는 소리지? 얘는 안 해봐도 마이너스 8이라고. 그러면 이 k 마이너스 k였는데 얘는 가로 직선이고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애거든. y는 마이너스 k 해가지고. 됐지? 근데 좀 더 해보자. 다른 두 개의 음수근을 가지라 했고 한 개만 양수다. 여기서부터 위로 왔다 갔다 해보면 돼. 자, 여기 딱 붙어 있을 때는 양수근, 여기서 양수 음수 근은 뭐냐면 x근이야. x가 근이야. x 지금 만나는 곳의 위치가 오른쪽이고, 그러니까 양수근, 얘는 음수근 한 개야. 음수근 한 개, 얘는 양수근 한 개지. 요거보다 좀 더 올라오면 양수 쪽에 두 개, 음수 쪽에 한 개. 됐니?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x축까지 똑같이 올라오면 양수근 한 개, 0 음수근. 더 올라오면 음수근 두 개, 양수 한 개야. 그지? 음수근 두 개, 양수 한 개야. 그러니 이 밑에서는 양수 두 개고 두 개, 음수 한 개잖아. 위에 올라와야 지금 양수 두 개 쓸 공간이 없냐. 위로 올라와야 양수 한 개, 음수 두 개 되죠. 어디 기준으로? 이 x축 기준. 이 사이가 이렇게 되죠. 가로지선 꺼보면 오른쪽에서 하나, 왼쪽에서 둘, 셋. 됐니? 근데 이게 지금 어디? x축에서 플러스 8까지죠. 지금 x축은 y가 0일 때까지잖아. y가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k였거든. y는 마이너스 k 직선이었거든. 이 친구가 0에서 8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k 범위는 마이너스 8에서 0까지겠죠? 사이겠죠. 이 사이의 실수 개수는 정수 개수는 7개입니다. 그래서 7이 정답. 됐니? 마지막에 그림 그릴 때 너무 지저분해서 속상한데 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홀수항밖에 없는 3차 함수죠. 이런 애는 바로 원점 대칭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바로 원점을 가운데로 이렇게 돌려버리셔야 돼. 알겠죠? 됐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 혹시 좀 어려우신다면 다시 찾아오세요.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 자, 21번도 보자.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도록 하라. 역시 부등식이지만 그림을 좀 이용하자. 그럼 4차 함수네. 4차 함수인데 잘 봐. 지금 3x 세제곱으로 모조리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 3x 세제곱은 모조리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x-2까지로 깔끔하게 돼. 그럼 이게 는 0인 x 절편을 좀 구해보자. 이게 0, 0이니까 x는 3중근이랑 2, x는 0, 3중근이랑 x는 2 두 개 나오니까 이렇게 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됐지? 사실 근데 이거 3중근이라 해도 알아차리기 좀 힘들겠죠? 물론 좀 숙달이 되신 분들은 이런 그림이란 거를 아실 수는 있지만요. 보통 내기가 알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분석합시다. 이가 미적분을 하셔야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라서 3중근까지는 안 할게. 자, 아무튼 fx를 아까 전처럼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이라 하고요. 평범하게 도함수를 합시다. 그러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8x이고 6x로 좀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 친구도 이제
이거 제곱이지? 큰일 날 뻔했다. 뭔가 이상하더라. 뭔가 생각했던 거랑 사이즈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6x 제곱이랑 중근 나와야 되는데 6x 제곱이랑 x 빼기 3이에요. 요거 중요한 내용이라 했지. 하나는 x는 0 중근이고 하나는 x 3 한 개 실근이니까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3차함수는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이쪽이 0이고 이쪽이 3인데 0에서 중근이 나오려면 0에서 접선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다. 됐지? 근데 얘는 도함수 그림이다. 그러면 부호만 중요하다. 지금 fx 그림을 알아야 되니까 마, 0, 마, 0, 풀이에요. 그러면 감소, 잠깐 0, 또 감소, 그 다음에 증가. 이게 0, 이게 3일 때죠. 아하, 됐습니까? 됐지? 이 정도 하면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됐나?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뭔가 왜 이렇게 찝찝하냐? 그래, 이상하더라. 이게 지금 6으로 묶으면 2x 3이죠? 그래서 x는 2분의 3이죠. 뭔가 이상하더라. 이게 2분의 3이지? 2분의 3 되죠? 그치? 12, 18, 6x 묶으면 2x 3 맞죠? 그러니까 x는 2분의 3입니다. 뭔가 찝찝하더라. 이런 거 그리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확인사살도 해보면 x에 0 넣어보면 y도 0이죠? 그러니까 x축은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이 3중근일 때 보면 4차함수에서 3중근이면 3차함수 모양 일부 요 모양 있죠? 요게 3중근 모양이거든. 이거까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3중근 모양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모양이 3중근인데 이런 완전 세제곱 됐단 말이야. 그 X축의 이 가운데를 꿰뚫리는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한 방에 얘기한 거야. 알겠지? 요거에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교점이 0 여기서 2 될 수밖에 없어. 참 어려울 건데. 됐니? 그다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참 이것도 세 칸이에요. 됐니? 그러면 2를 이건 세 칸이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미안합니다. 이건 NG입니다. 이거는 세 칸이 하시면 안 돼. 이거 3차함수가 아니죠. 이거 4차함수 비율관계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치? 여튼 그래가지고 이쯤에서 2분의 3이 생긴다. 그치? 이 모양을 간단하게 대략 알 수 있단다. 어쨌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4차 함수인데 얘는 y는 k잖아요. 역시 가로직선이야. 그럼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4차 함수가 더 위에 있으란 말은 넉넉하게는 y는 k가 잠깐만 여기 캠이라서 안 나온 부분이잖아. 이 그림 안 보였겠다. 이런 그림이었어요. 알겠죠? 캠이 여기까지 오니까 참 캠 위치를 계속 신경을 안 쓰냐. 그러니까 이 그림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 딱 2분의 3 겹치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죠? K가 이럴 때. 즉, 얘는 F 2분의 3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K 높이는 F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알겠지? 이게 K가 이 친구보다 작은 말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친구의 최소값보다 이 친구의 최소값이랑 0 이하가 K 이하가 K 이상이 성립하시면 됩니다. 최소값이 K보다 크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이제 좀 그림이 마무리 될 텐데 2분의 3을 대입해 보면 16분의 81 곱하기 3이거든요. 3의 4제곱이 81이니까 그 다음에 빼기 6 곱하기 세제곱이니까 8분의 27이에요.
자, 여기서 약분 좀 하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81, 그 다음에 16분의 243. 그리고 통일하면 곱하기 4 곱하기 4 통분하면 324거든. 243을 미리 빼면 1, 81이 되며, 그러니까 얘는 되게 크니까 마이너스 16분의 81 되니? 수가 많이 지저분하지만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거야. 정답이, 최종적인 정답이 K는 마이너스 16분의 8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됐죠? 4차함수 그림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역시 연습해 봅시다. 3차함수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4차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돼. 조금 지우고 갈게요. 계산이 너무 너저분하다. 4차함수 문제 풀다 보면 저런 식으로 값이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 정답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함수 값이. 그걸 잘 생각해서 시간 배분해서 시험 쳤으면 좋겠어. 시험 칠 때. 22번. 5m 높이에서 이 속도로 올린 t초 높이가 이렇다 돼 있는데 그저 하시면 됩니다. 이 개수가 5인 이유도 중력과 속도가 4.9니까 마이너스에 대충 어린값 5로 잡으면 이 모양이 나오는데 나중에 물리 때 합시다. 정확하게는 중력과 속도가 9.8이잖아. 근데 얘는 그 가속 이 정도로 할까요? 괜히 또 오버하지 맙시다. 잠깐 해봤어요. 자, 근데 물체의 최고 높이 도달한다. 그 말은 이 도함수가 0이 되죠. 2차함수니까. 하면 뭐 30 마이너스 10t죠. 그러니까 t가 3일 때 얘는 0 아닙니까? 3초일 때 최고 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t에 3 넣으시면 h가 나오죠. t가 3일 때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5 더하기 90 마이너스 9, 45. 그러면 5 더하기 45니까 50m가 정답입니다. 아주 쉽게 넘어갑시다. 됐지? 자, 이거 얘도 어렵잖아. 좌표가 안 나와 있으면 만들면 그뿐이다. 얘를 A라 해볼게. 그럼 얘는 2차 함수 대칭성 때문에 마이너스 A. 윗변의 길이는 2A예요. 그죠? 아랫변 길이는 2에서 마이너스까지 4입니다. 더 해야 되는데 왜 곱해니?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2A 더하기 4입니다. 높이가 중요한데 A 집어넣으면 4 빼기 A 제곱이죠? 4 빼기 A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대신에 2분의 1. 이게 얘가 넓이죠? 됐지? 자, 그러면 2분의 1을 여기 먼저 곱했다 치면 a 플러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있잖아. 이수분해 하면 얘는 4 마이너스 a 제곱 이수분해 하면 2 플러스 a거나 2 마이너스 a거든? 그런데 얘랑 얘는 좀 똑같잖아. a 플러스 2의 제곱이랑 2 마이너스 a거든요. 최고차항은 지금 음수고 중근 큰 실근 하나. 또 이놈의 중근 나오지? 마이너스 2 중근이랑 A는 2 실근이 나와. 그 말은 근데 또 음수인 3차함수지? 근 3개짜리 혹은 2개짜리는 이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접선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쪽에서 교점이 2겠죠. 됐지? 됐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에서 2일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랬네. 그러면 극소 말고 극대에서 최대가 가지겠죠? 됐습니까? 극대에서 최대 가지겠지? 여기서 안 가질 수도 있지 않냐? 근데 A는 마이너스 1가 넘어버리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말이다. 이 사이 교점을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난 지금 그리고 A를 0보다 큰 쪽에 잡았으니까 적당히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0은
직접 해보긴 해야겠지만 얘를 넘어서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의심가면 한번 도함수 구해보면 돼. 되겠니? 자, 요거 도함수 구하면 좀 귀찮긴 하지.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4에다가 2-a 곱의 미분법 아시면 쓰면 되는데 이거는 안다고 보장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합니다. 2 곱하면 2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8 마이너스 a 곱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입니다. 요거 계산을 좀 하시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딱 겹쳤다 또 플러스 8 이쯤 되겠네. 됐니? 그러니까 아유 계산식 공간이 없네. 얘를 s를 잠깐 한 번만 다시 정리하자. 너무 너저분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됐습니까? 여기서 좀 어렵긴 한데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2가 해가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않나? 마이너스 2가 인수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마 3에 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a 플러스 k 이 정도 보면 되지 않나? 상수함만 슬쩍 보시면 여기서 상수함만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6k가 여기서 4가 돼야 되지? 됐죠? 마이너스 6k가 4가 돼야 됩니다. k는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0이려면 a는 플러스 3분의 2 해야지. 됐습니까? 아이고 힘들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a가 3분의 2란 뜻이야. 그치? 그때 최대 넓이 자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s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속상하다. 그지? 얘를 이쯤에 넣을까요? 그러면 얘는 3분의 2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2 빼기 3분의 2를 곱합시다. 아이고 그럼 얘는 3분의 6, 8이네요. 그러니까 9분의 64, 88, 64 곱하기 얘는 3분의 4겠죠? 됐지?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넓이는 27분의 64 곱하기 4니까 256입니다.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계산할 만은 합니다. 됐니? 정답이 이렇게 수투에서는 너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시간 소모가 엄청 크게 될 수 있으니까 계산을 엄청 각별히 조심해서 하도록 했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피곤하니까 말도 안 나온다. 봅시다. 24번 보자. 뭐 솔직히 좋아하는 문제는 아닌데 아까 같은 경우 그 좀 지저분하면 그래도 자주 나와요. 수투는 계산력도 중요합니다. 자, 닫힌 구간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이거 그래프 조사하는 얘기인데 아이고 이제 자동으로 해도 되겠니? 얘는 뭐다 이제 홀수항만 있잖아. 기함수 알겠지? 그러면 얘는 0 빼면 x제곱 마이너스 10이잖아요. x 곱하기 안 그래? 그러면 x는 풀마 루트 10이겠지? 그러면 딱 바로 x축 y축 그리는 거야. x y축 바로 싹싹 그리면 딱 그리면 빨간색 별론가? 주황색으로 할까요? 바로 그리면 해가 0 마이너스 루트 12 플러스 루트 12 정도 될 거고 이 사이에 극대극소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함수일 수밖에 없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뭐 정확한 극대극소값도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도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x제곱 3을 묶으면
마이너스 4니까 x는 풀마 2에서 f 프라임이 0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2인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동의하신다고 봅니다. 근데 자 여기서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3이거든요. 그렇지. 마이너스 1에서 3이거든. 빨간색으로 자를까? 마이너스 2점일 거고 3은 좀 오른쪽인데 루트 12보다는 작으니까 2점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이런 정도로 자른다는 얘기야. 좀 잘 안 보이나? 녹색으로 할까? 얘는 마이너스 1인 이점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1까지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3까지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이런 그림이 최종적인 구간이에요. 근데 최대값, 최저값, 둘 다 구하랬구나. 그럼 최대값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에서 가질 수밖에 없어. 즉 f 값은 fx에서 구한 거야. f-1에서 최대. 그 다음에 f 이 그때 극소니까 2겠죠. f2에서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어. 계산하면 마이너스를 여기 집어넣으면 원래 fx에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2니까 11이겠죠. 이게 최대값. 2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11.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16이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6. 이런 정답. 자, 아까 근데 이거 그림을 다 그려놨지? 서로 다른 세식을 갖도록 A, 얘는 Y는 A, 가로 직선이죠? 그럼 얘는 쉽게 가자. 아까도 강조했지만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가로 직선이 올 때마다 색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요 사이에 할 수 있어. 근데 왜 쉽게 하자는 얘기 했냐면 원점 대칭이니까 그지? 그래프가 또 너저분해진다. 그래서 조금만 지워서 다시 하자. 좌표 좀 기억하고 있으니까. 원점 진화는 원점 대칭인 이런 3차 함수였는데요. 이게 극값이 풀마 2에서 가지니까 마이너스 2거나 2일 때가 딱 그때 극소거든요. 근데 아까 극소가 마이너스 16으로 나왔어요. 요점이 2, 마이너스 16으로 나왔어. 근데 원점 대칭이라 했잖아. 이 친구 대칭은 당연히 마이너스 2, 플러스 16 아니겠니? 보호만 바꾸면 되니까. 근데 이 A는 가로직선이잖아요. 이 친구는 당연히 이 점과 이 점 사이겠지? 그 A는 맨 밑에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 16 위에 플러스 16보다는 작겠죠. 그 사이에 있어야 언제든 가로직선이 교점이 3개가 만나겠지. 그래서 A 범위는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면 끝납니다. 됐죠? 자, 대단한 마지막 문제야. 이제까지 집중한다고 수고하셨고 요까지 제대로 해보자. 자, 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했거든. 그 말은 위치 그래프잖아, 얘는. 그지?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속도를 보셔야 돼. 속도가 양수냐, 속도가 음수냐라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 하자. 예를 들면 알겠지? 꼭 오른쪽일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양의 속도를 가질 거고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음의 속도를 가질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움직인다. 움직이는 방향만 궁금한 거지 움직인 지점을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위치는 지점이죠. 움직인 곳이 궁금한 게 아니라 방향이 궁금한 거니까 속도가 필요합니다. 알겠지? 가속도는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속도가 느려지고 빨라지고를 중요한 거지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속도는 별사 아니야. 알겠지?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는 점, 빨라지기 시작하는 점 그게 중요한 거야. 어쨌든 속도 그래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위치 그래프니까 각각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3t 제곱 마이너스 18t 그 다음에 xq 대문자였네
xq 또 프라임을 미분을 때리자.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요거 두 개 각각 그래프 그릴게. 각각 그래프를 그릴게. 얘는 3 묶어내면 당연히 t는 0이랑 t는 6이겠죠? 그치? 6일 겁니다. 그러니까 0과 6에서 이런 아래 볼록인 얘는 x 프라임 xp 프라임 t y는 이런 느낌일 거야. 밑에 그림은 캠 때문에 좀 잘리려나? 약간 올릴게요. 그러면 얘는 0과 4입니다. 그래서 인수분 해보세요. 이런 y는 x q 프라임 q t 이렇게 될까요? 됐죠? 자, 그럼 봐봐. 역시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한 중이야. 그러면 풀, 마, 풀 이건 뭐 이제 쉽게 할 건데 잘 봐. 잘 봐. f 프라임 f 프라임이 아니죠. 멍청아. x 프라임 xp 프라임 t가 양수인 구간을 한번 구해봅시다. 친구 양수인 구간은 x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또는 x가 6보다 큰 구간 그 다음에 음수인 구간은요 바로 그림 보고 알 수 있으면 좋은데 한번 체계적으로 풀어보려고. 얘는 0과 6 사이죠. 자, 그 다음에 x q 프라임 t가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 해볼게. 양수인 구간은 0, 4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x는 4보다 크거나. 자, 음수인 구간은 x가 0에서 4까지입니다.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x 0보다 작다는 지금 딱 겹치죠. 둘 다 양수 때니까 방향이 같은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뒷집안의 경계가 6이랑 4인데 이쯤에서 보시면 된다 이거야. 부호가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야 되니까 풀 마거나 마 풀일 때 아닙니까?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0에서 6 구간이랑 0에서 4 구간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0에서 4 구간에서는 이 친구는 플러스 얘도 플러스 아니야? 근데 x가 4에서 6 구간은 4에서 6일 때는 얘는 4보다 크니까 잘못 얘기했구나. 둘 다 플러스가 아니라 둘 다 마이너스죠. 음수죠. 0에서 4 구간은 둘 다 음수죠. 근데 x가 4에서 6 구간은 얘가 이쪽은 음수. 이제 4보다 크니까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니까 부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x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정답이거든. x가 아니라 t범이었는데 따로 수정 안 할게요. 따로 수정 안 하고 지금 얘는 x가 아닌 t로 바꿨어야 되는데 좀 x로 했는데 다시 t라 생각하십시오. t라 생각하십시오. 알겠지? 큰 n지긴 한데 의미는 똑같으니까 이걸로 갑시다. 알겠지? 그러니까 t 범위가 4에서 6 사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이거 쪼개니까 좀 힘들지? 그죠? 엄청 피곤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부호를 따질 때가 오면 이렇게 힘들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지금 그래프를 겹쳐 그리세요. 0에서 6을 이렇게 한번 그리고 0에서 4를 또 한번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있잖아. 0보다 작은 쪽은 둘 다 플러스죠. 0에서 4 사이는 둘 다 마이너스야. 근데 4보다 클 때는 얘는 지금 플러스 쪽에 있고 6까지는 아직 얘가 음수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4에서 6 사이가 t가 4에서 6 사이가
부호가 다른 구간이라 볼 수 있어요. 됐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됐죠? 이거 이해가 잘 안 된다? 물론 이거 이해 다 되셨으면 바로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0, 4, 6 됐지? 최후의 방법이야. 0, 4, 6 해두시고 그러면 경계가 3개니까 구간은 4개 아닙니까? 이때마다 따져보는 거야. 알겠니? 0보다 작으면 t가 마이너스 1 정도 되지 않나? 귀찮더라도 최후의 방법이니까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둘 다 양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사이의 값이면 t가 뭐 플러스 1 정도 적당하잖아. 역시 두 부호를 한번 여기다가 대입해보세요. 됐죠? 그럼 둘 다 역시 음수가 나올 겁니다. 4, 6일 때 부호가 다를 거야. 직접 대입하고 해보세요. 이때는 플러스가 나올 거야. 둘 다 플러스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 순서대로 적자면 마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부호가 다르네. 그래서 정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긴 시간 좀 고생 많았는데 조금 지금 멀리 다 풀어놓고 보니까 조금 남잡한 게 좀 많고 NG도 많았어. 근데 중요한 개념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요약하자. 어떤 3차 함수에서 미분하지 않아도 중근 모양이 나왔다. 알겠지? 그러면 A, B가 있으면 지금 얘는 최고차이 플러스면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일 수밖에 없잖아. 아, 이건 잘못했죠. 그죠? 요 이때는 이 지점에서 나와야 한다고. 알겠니? 이 지점에서 중근이 생겨야 돼. 이 지점에서 A가 생겨야 되잖아요. 됐어? 그럼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 반드시 B다 이거야. 알았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게 좋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증명은 나중에 할 텐데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셨어도 좋을 것 같아. 요 점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점을 가상의 점을 하나 만드세요. 그럼 이게 1대 1대 1이다 라는 것도 꼭 외워두자. 알겠죠? 3차함수 이 중근 모양은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근 쪽에서 그러니까 중근 쪽에서 교점이 곡선이나 접선이 되는 모양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게 꼭 A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접선인 X축을 쫙 그어보면 교점이 여기도 하나 생기잖아. 이렇게 이쪽이 나머지 근이다 이거야. 알겠지? 이거 꼭 기억해 둡시다. 정말 많이 활용되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녹화하고 마칠게요. 추가 질문 있으면 하러 오세요. 알겠지? 조금 NG 많이 나서 미안하다.